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앞에 영상이 조금 느리고 말하는 것이 느리고 또 지루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빨리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말해요라는 책을 두고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지금 현재 다음 주에는 재판이 예정돼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가정 폭력에 대응해 가다 보니까 어, 이제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맞대응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로 내몰리거나 아니면 그 맞대응 과정에서 오히려 그 상대편으로부터 새로운 그 범죄 혐의를 누명같이 이제 시임을 받게 되는 이제 2차 가해, 2차 피해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찍고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젠더 인식론의 기초를 제공하는 그 인식, 학습의 또 장이기 때문에,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한지를 잠시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영상에서는 재판 관련한 소식과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평등한 정책,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3.1노동 3.1 돌봄과 같은 그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그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한 100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책을 200부를 찍었고, 그리고 또 500부를 찍었고, 그리고 1000부를 찍었어요. 1차 그 시민활동가 분들에게 500여 건 정도가 무료로 배포가 되었었고, 그리고 서점으로 정식적으로 나간 도서 판매는 한 30여 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배포한 500여 권 이상의 책을 정말 꼼꼼히 다 읽어봐 주신 분들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읽은 분들과 어떻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동안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딱히 이 책을 가지고 어디서 어떤 초청이나 제안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별다른 피드백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도 저의 그 제가 이제 스스로 쓰고 또 기획하고 알리고 한 것처럼, 어쩌면 이제 더 이 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그런 기회도 저 스스로 저 자신에게 부여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엉성한 것만큼 이 책을 소개하는 이 영상 또한 엉성할 텐데요. 시작은 언제나 그런 엉성함을 안고 가야 하는 초입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하기, 쓰기, 또 읽기에 그 종합적인 생각,
자신만의 생각이라던가 비판, 의견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시민사회에 꺼내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저는 이제 이 공간에서 그런 페미니즘, 특히나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페미니즘에 관한 진정한 공론의 장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페이지를 또 한번 소개를 하고 계속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18 미투 운동과 아내폭력. 제가 한참 가정폭력에 관한 민사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시기가 2016년, 17년도였고,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그 관련한 용산 경찰서를 좀 수사 자체가 너무나 성차별적이다, 또 수사가 너무 편파적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그러한 내셔널적인 브랜드, 휴먼 라이트에 대한 그 내셔널 브랜드를 이렇게 간판만 봤을 때는 정말 제가 겪은 부당한 일들을 해결해주고 해소해줄 것만 같은 그런 희망이 있는 곳이었는데, 막상 제가 겪었던 경찰 수사의 어떤 부당함들을 진정을 제기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권고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기각이죠. 항상 기각당하는 그런 결론이 너무 많은데, 일단 책을 한번 먼저 읽고, 2019년 여전히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살해당하고, 남성 정치인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언론사의 사주가 아내를 감금 폭행하고, 미주 여성이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데도 세상은 조용하기만 하다. 2018년 검사가, 시인이, 운동선수가, 교수와 정치비서관이 폭력을 고발하고, 학교에서는 스쿨 미투가 일어나는데도 가정폭력은 조용하기만 하다. 이유가 무엇일까? 미투의 정치학에서 정해지는 가정폭력과 성매매는 앞으로도 미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 단언한다. SNS에 남편에게 맞았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거나 뉴스룸에 나오는 경우는 없고, 앞으로도 미투 운동과 같이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하에서 가정폭력과 성매매는 여성과 남성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특히 여성의 이분화 제도, 가족, 어머니, 매춘, 창녀라는 가부장제의 매트리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가정폭력 당사자로서 관련 이야기가 미투 운동 속에서 발화되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전문학자가 내놓은 분석에 절망했다. 내게 미투 운동은 강렬한 파도처럼 다가왔다. 광장의 삶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촌뜨기 사람이었던 내가 광장으로 나가게 된 직접적인 운동의 장이었다. 2018년 미투 이어 말하기 광장에서 들었던 무수한 피해 여성들의 자기 목소리에 전율하며 그간의 미투 관련 사회 뉴스들의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2019년 하반기에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 페미 시국 광장이 있었는데, 가장 본질적인 폭력을 고발하는 현장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공적 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남편의 폭력과 결별하기 위해 부부간 법적 공방은 민사 이혼 소송을 하면 그만이지만, 경찰은 초기 신고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다거나 중요하게는 112 신고 기록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놓는 등 심각한 여성 시민의 안전권에 위협을 주었다. 남편과 공모된 가부장색의 핫작품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희진 선생님은 페미니즘에 도전해서 어머니는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여성이 인식 주체가 되면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세계가 흔들리고 새롭게 구성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식 주체로서의 여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설하는 대목이었다.
선생님은 단언하지만 나는 부정하고 싶다. 우리는 언젠가 미투 운동의 마침표를 찍을 날이 올 것이다. 그 마지막 피날레가 가정폭력이어야 한다면 그 막을 빨리 올리고 끝내고 싶다. 남편의 폭력을 고발하는 아내들의 목소리가 시멘트를 뚫고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처음에 제가 가정폭력은 젠더 인식론의 기초를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썼잖아요. 가정 안에서의 그 성역할,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아이들이 보면서 그 성역할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젠더 인식론의 기초를 제공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이 어려운 주제에, 이 무거운 주제에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이 주제를 보다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성평등한 의제로 가져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장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미투 운동과 아내폭력이에요. 2018년도 그 서지원 검사의 JTBC 방송에서의 그 발언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 우리가 그 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그런 사실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시인이 운동선수가 또 정치 비서관이 연이어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당한 폭력까지 사실은 굉장히 그 광범위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여성이 도처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의 지위가 사회 노동자의 지위가 어떠하던지 간에 여성이 겪고 있는 폭력의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온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연이어서 말한 그런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독히 그 가정폭력만은 그 운동의 불씨가 같이 이어서 발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2018년, 2019년 내내 그런 물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언제쯤 미투 운동의 불씨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때 이제 미투의 정치학이라는 책의 신간이 나와서 이제 제가 정혜진 선생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 답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가정폭력에 관한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을 SNS에 게재할 일도,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미투 운동과 같이 그런 식으로 진전되거나 발전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글로 쓰셨는데, 저는 그때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5년 16년 17년 저는 그렇게 사건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개인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정폭력은 미투 운동으로 진전되기 어려울 거다 라고 단언했기 때문에 저는 더 용기를 좀 내보고 싶었어요. 안 그러면 이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지 못하겠구나. 영원히 피해자는 그런 피해자화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밖에 싸울 수 없구나. 그런 목소리밖에 낼 수 없구나. 사회가 기대하는 피해자라는 것은 항상 그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 다른 당사자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 책에도 썼지만 그런 시민 운동에 광장에 나서는 일이 너무나 낯설고 경험이 없었는데, 그 미투 운동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그런 파도를 저에게 일으켰던 것이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들의 이 미투 운동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당시에 인디비트 운동은 타임즈업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구호로 전진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타임즈업을 외치고 있지 못하죠. 근데 저도 이제 타임즈업을 이제는 끝이다라고, 이제는 정말 이 폭력을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하기를 누구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 나의 말하기를 하기 위한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에 광장 한켠에서 그 교보문고 옆에 이제 소라타 광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이어말하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추웠고 그 새벽에 그 푸르른 새벽에 그 공기를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몇몇 분들은 지금도 그런 기억들을 공유하고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되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공기를 기억하게 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